네, 특별한 수요일에 특별한 통찰 특수통. 오늘 만나실 특수통은요,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자, 한 달 전에 그 69시간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한 달 동안에 뭐가 정리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정부가 몰라서. 계속해서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한 달 만에 딱 나왔는데 아직도 69시간제는 정리된 게 없고 더 점입 가경으로 가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오락가락합니다. 이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한 달. 그러니까요.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그 필라델피아 선언이라고 네, 네. 아주 유명한 말로 시작되는 필라델피아 선언. 나중에 세계 인권 선언의 모태가 되죠. 그렇죠, 그렇죠. 이 노동이 상품이 아니다. 이 말은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과 사회를 인간에게 이롭게 하는 모든 수고로움을 네. 노동이라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오늘 하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네, 거는 네. 우리는 그 누군가의 수고로 이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치를 존중하자. 이게 노동 존중이고 네. 이렇게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시장 저작거리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네. 시장 논리로 해서는 공동체가 무너진다. 네. 이런 건데요. 네. 69시간 얘기했다가 처음에 120시간 얘기했다가 예. 반발이 심하니까 그럼 60시간 하지 뭐. 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 가벼움, 노동에 대한 존중은 고사하고 네. 너무나 가볍다. 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노동개혁 과제를 놓고 이렇게 그야말로 소동을 빚고 소동이죠. 있는데 네. 그게 어쨌든 노동을 대하는 그 가벼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다. 그렇죠. 노동을 존중받아야 할, 존중해야 할 하나의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걸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죠. 네. 우리가 사람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라고 하는 중요한 정언 명령이 있듯이 네네. 이 수단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아주 급조된 정치적 기획의 하위 범주로서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수단을 네. 함으로써 예견된 참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장관도 자기가 이제 이게 뭐 52시간제냐. 원래 네. 52시간제도 말이 안 되죠. 네, 40시간제가 네, 맞습니다. 네. 최대한 연장했을 때 다 합의하고 절차 과정을 네. 거쳤을 때 52시간까지 일주일에 할 수 있다 이런 정도인데 국회에서 69시간제라는 겁니까? 64시간제라는 겁니까? 60시간제라는 겁니까? 답변을 못 해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어제도 JTBC 보도 보니까 노동부 공무원들 지금 담당 공무원들 지금 60시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 공짜 야근하고 하는데 그 공무원들은 수당도 못 받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거의 직장 내 괴롭힘 수준이다. 네, 왜냐하면은 다 대통령하고 다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상경제 대책의 부총리가 또 발표한 거고 네. 총리도 발표한 건데 하루아침에 또 그러니 장관 입장에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제가 왜 급조된 거라고 하냐면 이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국가적 어젠다는 항상 지금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숙성하고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런 게 전혀 없던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좀 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포괄임금제인데요. 네. 말하자면 공짜 노동 없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포괄임금제에 대해서 없애겠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가 이정식 장관이 아니다 오남용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탄이다. 네. 자, 그럼 먼저 포괄임금제 많은 사실 직장인들은 알고는 계실 텐데 포괄임금제가 뭔지 이게 왜 노동시간과 연관돼 있는 건지를 알기 위해서는 포괄임금제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받는 임금의 구성 항목을 보면요. 기본급이 있고 각종 수당이 있고 상여금이 있고 성과급이 있겠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각종 수당에는 정액으로 주는 가족수당 같은 거 한 명당 얼마 이렇게 주는 게 있고 그런 거 있죠. 정률 수당이 있어요. 여기 오버타임 특히 오버타임이라고 OT 시간에 야간 휴일 수당 옛날에는 연장근로 잔업수당 이런 것들은 시간에 가산해서 주기 때문에 이게 정률 수당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임금 구성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우리가 쉽게 하는 말 퉁쳐서 예를 들어서 너의 연봉은 5천만 원이다. 예를 들자면 5천만 원이 되려면 그 안에 모든 것이 기본급, 상여금 이런 것들 다 포함돼
연장수당 뭐 이런 거 잔업수당 했다 치고 퉁쳐서 5천. 이게 포괄임금제인데 네. 법적인 근거는 없어요. 네. 다만 대법원에서 97년도에 근로시간 상정이 매우 어려울 경우 네. 그다음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판례가 있었는데 네, 바뀝니다. 그 뒤로는 상당히 엄격해요. 네. 여기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외에는 잘 인정이 안 되는데 네. 이게 97년도 아까 말했던 경제위기 이후에 연봉제 막 도입되면서 네. 엄청나게 많이 말 그대로 이제 오남용이 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포괄 그렇게 퉁쳐서 월급 주는 거, 연장 근로수당, 뭐 잔업수당, 그다음에 뭐 휴일수당 이런 거 하나도 안 주고 통쳐서 주는 거. 법원에서는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는 거예요. 불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예술인들 예술 작업을 어떻게 그거를 일일이 시간으로 정하기 어렵잖아요. 변호사들 일 같은 경우도 좀 그렇습니다. 밤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이거 포괄임금제 하면 안 된다예요. 네, 안 된다는 거고 금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변호사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이런 건 재량 근무제, 간주 근무제 이런 각종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가 있어요. 법적으로도. 네. 그런데 문제는 포괄임금제를 악용해서 노동자들 특히 사무직 노동자들이 거의 뭐 30-40% 이상 포괄임금 약정을 한단 말이에요. 30-40%가 넘고요. 넘습니까? 옛날 통계네. 네, 옛날 통계입니다. 2020년 노동부 자체 그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포괄임금제를 한다는 사업장의 79.6%가 사무관리직입니다. 그러니까 열의 8은 포괄임금제를 하는 거예요. 사무관리직들. 근데 사무관리직들이 지금 예술가들처럼 시간으로 노동 시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을 못하는 직종이냐? 더 웃기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게 넷마블이라든지 IT 업체에서 완전 공짜 야근, 불리하성, 크런치 모드 이게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됐잖아요. 그랬죠. 근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야외 근무가 많다든지 아니면 뭐 출퇴근 관리가 안 된다든지. 근데 이 IT 강국이라고 하는 IT 업종에서 근무 시간 관리가 안 된다. 이거 자체가 넌센스거든요. 그렇죠. 그분들 전부 다 이 폐차를 메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고 들어갔다 찍고 나와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지각하면 또 징계 가요. 아니 그거는 시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뭘로 관리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소동을 보면서요. 그 건폭 이야기 나왔던 건설노조 있잖아요. 원래비 가지고 나라를 뭐 들었다 놨다 하고 뭐 조폭이니 어쩌니 이 원래비도 사실은 근로시간 산정이 엄격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퉁쳐서 얼마 주는 과외 수당이었거든요. 시간의 수당. 이걸 가지고 거의 뭐 사람을 거의 조폭 취급을 했는데 사실은 이거 포괄임금제가 오랜 관행 속에서 이렇게 근로기준법 지금 위반이에요. 근로기준법에는 명확하게 임금 명세서의 구성에 기본급이 얼마고 각종 수당이 얼마고 나는 얼마를 받았냐라고 고지하게 돼 있는데 퉁쳐서 주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죠. 그 원래비처럼 때려잡을 것 같으면은 벌써 이미 다 때려잡아야 돼요. IT 업계들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근데 젊은 근로자들, 젊은 노동자들, 특히 요즘 소위 MZ 직장인들은 이거 포괄임금제,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다. 그 이번 노동시간 개편하는 거 받을게. 대신 포괄임금제는 폐지해야지 우리가 공짜 노동을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그 말의 맹점이 있냐면. 요 맹점이 뭐냐면. 여기에 암수가 있다. 암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근로시간 총량 관리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버타임을 총량 관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 단위, 분기 단위, 연 단위로 하겠다. 아주 플렉시블하게 하겠다는 건데 이거의 암수는 그렇게 되면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 자체가 없어지는 거 하나 하고 더 큰 암수. 이거는 예측 가능성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법 예고에 보면 지금도 우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해가지고 있어요.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늘렸잖아요. 그런데 정경련에서 계속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압박하는 이유는 이 제도는 워낙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출퇴근이 언제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는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맞습니다. 한치 앞을 하루살이가 그런 거예요. 네. 스타벅스 노동자들이 그렇게 막 시위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 단위로 스케줄이 나오는데 다음 주 돼야 내 그 다음 날 출근이 뭔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6개월 탄력 근무제는 3개월 정도로 사전에 근로시간을 확정해서 고지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래야 사람이 알 것 아닙니까? 출퇴근 시간을 사전에 알아야지. 그렇죠. 일하려고 사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나도 네. 개인 생활 있고 가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당장 내일 몇 시에 나오는 몇 시에 알 수가 없거든. 네.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유연화를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근무 시간 확정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입법 예고안에는 이걸 삭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단 말이죠. 아, 그럼 예고 안 하고 야 다음 주에도 그렇죠. 69시간 하자. 예,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51조 개정안을 노동부에서 내놨는데 네. 그 중에 보면 3개월 단위 하면은 나중에 이 업무량 증가에 대해 대비 못하니까 네. 그거는 사전 합의가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해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럼 확정된 날은 언제까지 고지해 주느냐? 근무일 전까지 고지해 주면 된다. 하루 전날 고지해 줘도 된다는 거예요? 거죠. 그 개정안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총량관리제에는 예. 아예 시간 확정 의무를 없애버렸어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 주권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게 정말 좀 죄송하지만 골 때리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노동자들이 시간의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이거는요. 세계 이 OECD 국가에서 유례가 이 근로시간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는 거는 네. 이게 옛날에 뭡니까? 주면 주는 대로 받고 노예인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왜 말이 많아. 주면 주는 대로 받는 게 포괄임금제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게 근무시간이 사정 미확정된 상태란 말이죠. 이게 엄청난 암수가 들어있는데 이게 정부 입법 예고안에 다 있다는 거죠? 입법 예고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3개월 단위 사전에 예. 확정했어요. 스케줄을 예. 줬어요. 예. 그럼 적어도 제가 3개월의 스케줄을 알 거라고. 예. 어떤 날은 오프고 어떤 날은 데이고 어떤 그렇죠. 날은 이번이고 알 수 있는데 그럼 사전 변경은 뭐냐. 천재지변이나 뭐 네. 항상 들어가죠. 네. 그중에 네. 가장 맹점 있는 거 업무량 급증, 업무량 급증 등 예. 이런 기업에 업무량 급증이 생겼을 때는 변경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변경하느냐? 근로자 대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근로자 대표와 노무과장님도 할 수 있고 비서실장도 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 뭐 예를 들어서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자기들이 정돈한다고는 했지만 법안에 근로자 대표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지는 하루 전날 근무 개시 전일까지 하면 돼요. 진짜 이렇게 되면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게 포괄임금제다. 그렇죠. 그게 포괄임금제. 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일이지 웬 말이 많아. 이게 시간 주권하고 어떻게 시간 주권은 저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사측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국제 전문 기구에서는 비사회적 노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사회적 노동.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네. 왜 비사회적 노동이냐라고 하면은 적어도 제가 한 달 정도는 스케줄을 알아야. 네.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노동자들도 학원 등록을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출근을 해야 될지를 알 수 없고 친구들하고 적어도 약속도 아니면 가족들하고 뭘 여가를 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식 날짜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하는 청년들은. 네. 그다음에 휴일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통상 근무자들은 적어도 연속되는 이틀 휴일이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 주 5일이라도 이 연속되지 않는 휴일이 중간에 화요일을 쉬고 목요일을 쉬고 이러면 그날 자는 날밖에 안 돼요. 다른 계획을 할 수가 없어. 내가 다음 주에 어느 날이 휴일인지도 알 수가 없는 이거를 던져놓고 시간 주권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포괄임금제를 마치 이거를 폐지하거나 이거를 오남용을 막겠다. 저는 이건 정말 안 되는 이게 또 다른 범주이고. 그다음에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장관께서 했다가 또 오남용을 막겠다는 거다. 폐지한다고 뭐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오남용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은 정부 유사 이래로 최초로 1월부터 3월까지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획 조사를 하겠다. 근데 지금 오늘 4월 5일인데 아직까지 그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제가 그 진정성을 뭐 장관님의 진정성을 뭐 의심하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내가 뭐 어떤 기획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겼다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최소한의 사전에 고지를 네. 하죠. 네, 그렇죠. 너희들은 이런 걸 어기니까 하지 마라. 네. 계도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그걸 이미 업무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뿌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그걸 안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렇죠. 아직까지도 포괄임금제에 관련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도 발표되지 않고 있어요. 조사 가이드라인 업무 지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포괄임금제를 하겠다는 것인지 폐지 내지는 오남용을 막겠다는 그래서 것인지. 제가 그 정부의 의지를 장관님의 의지나 대통령도 뭐 공정한 보상을 받겠다고 막 이야기를 하시던데 예. 지금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많이 제출됐어요. 유호정 의원안, 우원식 의원안 뭐 이런 것도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논의하면 돼요. 아니면은 4월 17일까지니까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네, 아까 얘기한 69시간. 네네네. 예. 그래서 저는 뭐 한 말의 기대를 가지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잘못된 사전 근무 시간 고지 의무 삭제하는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 포괄임금제 폐지와 관련된 근무 시간에 대한 어떤 의무를 확실히 하는 거. 그리고 이 근무 시간에 대해서 자기한테 안 알려주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과로사를 당해서 산재를 신청하려고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일정표 없네. 그 근무 시간표 되게 중요하거든요. 없어요. 산재 그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의 통신기록, 그런 거 갖고 교통카드 이런 거 유추해가지고 예. 이 IT 강국에서 이런 아이러니는 없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 거죠. 요즘 뭐 과거에 한때 그 유행했었잖아요. 나토라고. 네. 노 액션 터크 올리. 네.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도 지금 나토 상황 아닌가. 포괄임금제 관련된 발언 중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예. 너무 세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지금 진정한 어떤 청년들의 요구를 대변하려면 네.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건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실 거면은 네. 그와 관련된 입법 개정안도 같이 내시고 또 1월부터 3월까지 네. 정부 조사한 거. 유사일에 최초로 조사한 거 같이 공개해가지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때다 생각합니다. 예,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실은 그 현장에서 포괄임금제 이 대법원 판례 어긋나는 거 다 단속하고 해야 되는데 단속 인원은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자, 오늘 포괄임금제 관련해서 그리고 노동자 시간 주권에 관해서 특별한 통찰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의 특수통 꿈꾸는 기관사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